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숫자는 몇일까요? 동양에서는 대체로 최초의 음수인 1과 최초의 양수인 2의 합인 3을 꼽습니다. 서양은 어떨까요? 고대 그리스의 어떤 수학자, 아니 철학자, 아니 종교인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숫자는 다름 아닌 10입니다. 10은 단일체인 1과 양자를 뜻하는 2, 만물의 원리인 3, 만물의 완성인 4를 합한 숫자로 신성한 우주의 작동을 나타냅니다. 또한 숫자 10은 10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테트라크티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수학자, 철학자, 종교인이 만든 어떤 단체에서는 신성한 도형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세상의 근원, 근본이 되는 아르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 등장한 밀레토스 학파의 세 철학자는 이것을 각각 물, 아페이론, 그리고 공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아르케를 찾던 철학자가 이들 셋만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학 공식으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역시 그런 철학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80년경 그리스의 에게의 동부에 위치한 사모스 섬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기원전 530년쯤 참주인 폴리크라테스의 야비한 정치 행각에 불만을 품고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크로톤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는 사모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크로톤으로 이주해 오기 전 피타고라스는 밀레토스와 이집트 그리고 델로스 섬을 경유하며 각각 과학과 수학, 종교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무유했지만 내부에서 빚어지는 계급 분쟁과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페르시아군의 압박으로 피폐했던 밀레토스와 달리 크로톤은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곳에서 아르케는 수다 라고 천명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이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시작이었습니다. 만물이 숫자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뭉친 피타고라스 학파의 연구는 곧 여러가지 흥미로운 성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두 변에 붙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합친 것과 같다는 공식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당당히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이게 정말 피타고라스 본인이 발견한 건지 아니면 교리에 따라서 학파의 공을 스승에게 돌린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루트 2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유명한 일화 역시 사실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피타고라스에 대한 기록이 이처럼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신비주의로 무장한 일종의 종교단체였던 탓이 큽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입단이 가능했고 물질적인 재산과 정신적인 재산을 모두 공유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할 까다롭고 이상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콩을 먹지 말라거나 하얀 수탉을 건드리지 말라거나 큰 길로 다니지 말라는 등의 금기사항 말이죠. 언뜻 사이비처럼 느껴지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형태로 서구 사회에 전반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서양의 의식은 대부분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독교를 가리켜 애종을 위한 플라톤주의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기독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초기 플라톤 철학의 핵심 사상인 이데아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서는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 신과 인간이 분리됩니다. 우리는 본래 영혼, 정신, 신에 속한 존재이지만 깨닫지 못해서 혹은 죄를 지어서 혹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 물질, 인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깨닫는다면 혹은 속죄한다면 혹은 때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육체, 물질, 인간에서 벗어나 비로소 온전한 영혼, 정신,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기원전 8세기부터 5세기까지 그리스 지역에 유행한 오르페우스 교의 교리와 완전히 같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사모스 섬을 떠나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르페우스 교의 교리를 접했고 이것을 피타고라스 학파에 적용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다시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고요. 거칠게 정리하면 피타고라스 학파는 오르페우스 교에 대한 프로테스탄트고 플라톤의 초기 사상은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크로톤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폐쇄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적도 많아졌고 결국 피타고라스는 적대 세력을 피해 크로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타폰티온으로 거처를 옮긴 피타고라스는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사후에도 피타고라스 학파는 무너지지 않고 꽤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마지막 정착지인 메타폰티온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2를 발견한 히파소스가 살해당했다 혹은 추방당했다고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화를 이해하려면 아르케가 수라고 주장한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주의 비밀을 찾기 위해 정말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는데 이는 세상 만물을 숫자로 환원시켜 생각하는 피타고라스 사상의 틀이 대단히 보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의자, 나무는 모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한 명, 한 개, 한 그루의 숫자로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수가 인간의 신체로 들어가면 의학이 되고 소리의 높낮이로 들어가면 음악이 되며 도형으로 들어가면 기하학, 우주의 이치로 들어가면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정수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리와 통하는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히파소스가 찾은 무리수는 그동안 학파가 연구했던 우주의 법칙들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일종의 이단이었고 따라서 히파소스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대 그리스에서 과학, 철학, 수학은 종교와 엄밀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서로 적대하고 철학이 과학의 업을 끌어안게 된 건 피타고라스 학파의 탄생으로부터 수세기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상적인 행적 때문에 종종 폄하되곤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사실 플라톤보다 앞서서 불멸의 세계를 봤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 훗날 문과의 지옥에 가게 된다면 피타고라스를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답박질주였습니다.